안녕하세요. 오늘은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가 상용화된다면 전극의 카본 도전제는 어떻게 발전돼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셸리먼 계면 논문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현재 계면에 대한 내용을 시리즈로 업로드 중입니다. 오늘은 양극 활물질, 압력에 이어 세 번째 영상입니다. 혹시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할 내용은 이 스키매틱 이미지에서 3번 부분입니다. 카본과 고체 전해질이 맞닿는 부분에서 전기의 화학적으로 부반응이 있습니다. 해당 계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체 전해질이 되었든 카본 도전제가 되었든 개선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전고체 전지의 계면 문제는 굉장히 많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많은 계면 중에 도전제에 대해선 관심이 다소 부족하고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카본 도전제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계면에 대해 보고된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일본 칸노 그룹에서 보고한 결과입니다. 도쿄대 칸노 교수는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분야의 한 획을 그은 연구자입니다. 이 분야에서 대가이죠. 그리고 도요타와 계속해서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개발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A 그림을 보겠습니다. 초록색이 LMNO라는 양극 활물질이고 양극 활물질 표면에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LNO라는 양극 코팅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칸노 그룹에서 개발한 AGPS라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썼습니다. 카본 도전제는 AB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건 어세틸린 블랙입니다. 점 형태의 0차원 카본 도전제이고 흔하게 쓰이는 물질입니다. 이런 양극 구조에서 셀을 구동시키면 도전제와 황화물계 전해질 계면에서 부반응이 생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도전제와 고체 전해질 간의 계면 상태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원치 않은 부반응 레이어가 리튬 이온과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를 보시면 리튬 이온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해당 부반응이 있는 계면에서 흐름의 방해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위에 전자 또한 이런 레이어가 전자의 흐름까지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지의 열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CV 그래프에서는 양극 활물질의 코팅 물질인 LNO는 고체 전해질과 거의 반응이 없는데 카본 도전제 어세틸린 블랙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인 AGPS는 부반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오른쪽 아래 XID 결과에서 뉴픽이라 표시된 것이 전극에서 알 수 없는 상들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듬해 2017년 독일 야넥 그룹에서는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 카본이 들어가면 종류에 관계없이 부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키친 블랙, 그래파이트, 어세틸린 블랙 등등 어떠한 카본이 들어가도 반응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은 카본이 없는 경우인데 이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충전 중의 볼티지 프로파일을 오른쪽에 확대된 그래프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꺾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카본이 들어가게 되면 종류에 관계없이 충전 중에 이런 슬롭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임피던스 그래프를 보면 카본 양이 많이 들어갈수록 계면 저항이 커지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카본이 들어가게 되면 충전 중에 슬롭이 달라지고 발현하는 용량 또한 이 정도 손실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카본 도전제가 들어간다고 용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극 활물질의 종류에 따라 카본 도전제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ACO의 경우 기본적으로 메탈릭한 성질이 있어 전자 전도성이 나쁘지 않은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본 도전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양극 활물질인 것이죠. 하지만 NCM의 경우 이러한 전도성을 확보할 수 없어 카본 도전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전제가 들어간다고 용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극 활물질의 종류에 따라 카본 종류와 양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본의 도움을 받아 전자 전도도를 확보하는 것과 카본으로 인한 계면 부반응으로 손실되는 이온 전도도를 적절히 밸런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고려사항은 전류 밀도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뒷부분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서울대 강기석 교수 그룹에서 보고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분입니다. 여기서 보고한 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야넥 그룹의 논문 결과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카본 도전제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간의 계면은 여러 논문에서 익히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야넥 그룹에서 한 번 더 해당 계면을 다룬 보고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양극 쪽의 스키매틱 이미지입니다. NCM과 1차원 선 형태의 카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부분은 다이어포스페이트, 흔히 말하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입니다. 그리고 부반응이 있는 곳을 빨간색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집 전체 부분부터 양극 활물질 표면, 카본 도전제 표면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액체 전해질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쓰이는 음극 집 전체, 동박 또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집 전체 부분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다룬 카본 도전제는 선 형태의 VGCF입니다. 이 역시 전고체 전지에서 많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오늘은 도전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A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은 도전제가 없을 때의 결과입니다. 양극 내에 카본이 없을 때 첫 번째 방전 용량이 1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번째 방번에서는 10 정도 감소한 90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는 카본 도전제가 첨가된 경우인데 첫 번째 방전에서는 140 이상의 용량이 발현됐습니다. 카본이 없을 때 대비 훨씬 더 우수한 용량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100번째 방전 때는 카본이 없을 때보다 훨씬 낮은 용량입니다. 카본이 없을 때는 100번째 방전에서 90 정도가 나왔는데 카본이 있는 경우에는 60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도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더 우수한 성능을 위해선 카본 도전제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사이클이 상당히 진행되면 오히려 카본 도전제를 안 넣은 것보다 못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카본과 고체 전해질이 맞닿는 계면에서 부반응 물질이 쌓이고 쌓여 전지를 계속해서 열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아래 수명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카본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용량이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카본이 없을 때는 초기 용량은 낮지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용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카본의 유무로 인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할 말이 많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양극 내에서 카본 도전제와 항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부반응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은 굉장히 리저너블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항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 도전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개선시켜야 될까요? 다음은 이러한 부반응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된 논문입니다. 일반적인 0차원 카본의 경우 왼쪽 그림과 같이 아모르퍼스한 형태의 표면에는 산소를 포함한 다수의 작용기가 존재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표면 작용기가 반응성이 심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온 열처리 공정을 통해 작용기를 대부분 날려버리고 전자 전도성까지 향상된 카본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카본의 특성을 다룬 또 다른 논문입니다. 참고로 카본은 열처리 공정 온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열처리 공정 온도가 높아질수록 카본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전도도는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1차원의 선 형태인 카본의 경우 조금 고려할 점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CN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NT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0차원의 점 형태 카본보다 결정성이 좋고 작용기가 적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처리 공정으로 인한 효과가 미비합니다. 효과가 미미하다 보니 고온의 열처리 공정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성능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CNT 같은 선 형태의 카본 도전제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의 양극 복합제 제작 시 균일한 분포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의 양극 복합제는 건식과 습식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건식 방법이라 함은 단순히 고체 입자들을 기계적으로 믹싱하거나 사람 손으로 믹싱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에서 CNT 같은 선 형태의 카본을 균일하게 섞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SEM 이미지는 양극 복합제 제작 후 찍은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CNT끼리 엉켜서 번들 형태로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건식으로 양극 복합제를 만들면 흔히 있는 일입니다. 건식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균일하게 CNT를 분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습식으로 넘어가도 균일한 분포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습식이라 함은 상용셀인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 제작 공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습식에서는 분산제를 잘 활용하면 건식보다 훨씬 양호하게 분배시킬 수는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 어떠한 카본이 들어가도 부반응이 있는 것은 현재 명백해 보입니다. 이 스키매틱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식한 이미지는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 사이클이 상당히 진행되면 해당 카본 도전제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계면에 어떠한 부반응이 생기는지 도식화한 이미지입니다. NCM이든 ACO든 상관없이 카본 도전제가 들어가면 고체 전해질과의 계면에서 다음과 같이 빨갛게 부반응 레이어가 생깁니다. 이러한 절연층이 리튬 이온의 이동을 방해해서 전지 열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용기가 대부분 제거된 열처리된 카본을 도입하게 되면 해당 계면에서 이러한 부반응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따라서 전지의 성능이 월등히 향상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카본 도전제와 고체 전해질 간의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재 나온 해결 방법은 이와 같이 작용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용기를 제거하면서 올 수 있는 기술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온의 열처리 공정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죠. 수지타산이 맞는다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여 적은 비용으로 더 적합한 도전제를 생산할 수 있다면 전고체 전지 상용화 시점에서 도전제 시장의 파일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이 더 있습니다. 양극 내의 도전제의 비율을 적절히 최적화시켜
전자 전도도와 이온 전도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은 적합한 도전제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 최적화 이전에 양극 내에서 도전제를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는 기술이 먼저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0차원의 점 형태의 카본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원의 CNT 같은 카본도 균일하게 분포만 시킬 수 있다면 전자이동 경로를 확보하기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 하루빨리 도전제가 최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원하는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